안녕하세요. 오늘은 매기 아마존의 등장과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의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시가 폭락해서 힘드시지만 아마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좋은 투자 테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로 연결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 앞으로 어떤 테마들이 좋을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조금씩 투자에 나서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향후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 어딜까요? 라고 헬스케어 섹터에 근무하는 그 임원들 분들에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라고 해요. 59%는 놀랍게도 아마존이라는 IT 기업의 영향력이 가장 클 거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외에도 2등이 애플, 3등이 구글이었으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들이 희한하게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이 오히려 헬스케어 기업들을 제치고 영향력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죠. 동시기에 2018년도 1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워렌 버핏이라든가 제이미 다이먼 같은 자본가들, 돈이 많은 분들 투자가들이 이런 아마존 CEO와 손을 잡고 이런 헬스케어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헬스케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아마존 등 IT 서비스 기업들 흔히 디스럽터, 영어로 얘기해서 그렇고 우리말로는 이제 파괴자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산업 간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영역 파괴자로 불립니다. 이분들이 인지했을 때는 헬스케어는 신성장 산업으로 확실히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좀 재인용을 해본 건데요. 미국에서 IT 기업들이 봤을 때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둔화한다는 거죠. 쓸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를 보면 이 전자상거래 시장이 무려 6배가 넘는 수준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아마존이 봤을 때는 헬스케어가 이쪽 시장이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워렌 버핏과 그다음에 다이먼 같은 회장들 같은 자본가들이 그 돈을 같이 함께 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최근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데 헬스케어 펀드들, 헬스케어 산업은 또 상대적으로 견조한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최근 3개월 성과를 제가 차트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국 증시가 3개월 동안 12% 하락, 아마 고점부터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헬스케어 섹터는 펀드들은 오히려 하락을 안 하거나 원금 거의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우수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난밤 그 폭락분을 또 반영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미국 증시 평균적인 것보다는 적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살렸으면이라는 말씀을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헬스케어 펀드에 대해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하나 글로벌 헬스케어라는 펀드의 투자 포인트를 좀 따와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투자는요, 우수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거는 위험은 적게 지면서 수익률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앞에 차트로 보여드렸던 하락할 때 방어력은 좋으면서 상승할 때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인구는 고령화죠. 당연히 늙으면 연세가 드실수록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던 희귀 질병들, 암을 비롯해서 에이즈까지 지금 정복하는 단계로 가죠. 이런 것들은 의약품 산업과 그다음에 이런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서 계속 이런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같은 신흥국까지도 이제 당뇨부터 고령화부터 많은 수요로 이제 동참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불황기에도 아픈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약을 좀 끊자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사실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의약품에 대한 수요 등등은 사실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특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앞서 아마존에서 언급을 드렸던 디스럽트, 그러니까 영역 간의 파괴를 가져오면서 심지어 업종의 융합까지 이렇게 추세가 두드러지게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혁신과 디지털화는 단순히 선진국만의 거는 이제 아니고요. 오히려 중국같이 이제 신흥국이면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구매력이 올라가는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처럼 무역 분쟁 때문에 엄중하고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제약 같은 개별 종목들에 투자하셔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었다라고 자랑스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죠. 그래서 이런 장기 성장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헬스케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제안서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혁신과 디지털화에 대한 부분들은 전통 산업으로서의 헬스케어 산업들, 회사들이 영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영역에 갇혀 있고 헬스케어는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더더구나 아마존의 등장을 매기로 비유한 이유입니다.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그 흔히 말하는 IT 서비스 기업들이 들어가서 상당히 이 업종을 헤집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 기성 기업들, 산업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매기론이라고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차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 등 신흥시장 수요의 가속과 확대, 이런 것들은 뭐 자명한 현상입니다. 이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차이나 이런 중국 헬스케어 산업들에 주목하는 그런 펀드들이나 테마들이 좀 속속들이 소개해 드리는 흐름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주가 폭락기, 어렵지만 심리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는 부분이 힘드시지만 역설적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준비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 차트 때문에 그래요. 이게 모두가 흥분하고 다 이게 되겠다, 돈이 되겠다 뛰어들 때가 사실은 꼭지 내지는 거기서 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락 위험이 더 큰 상황이 많아요. 즉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원금이 깨지고 원금이 깨졌을 때 그 회복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모든 투기, 그 버블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헬스케어도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신흥시장의 성장과 장기 수요, 불황에도 약은 먹는다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앞서 보이시는 2014년도와 2015년도에도 이미 있었던 테마예요. 그럼 그때 여기 녹색으로 보이시는 펀드의 기준 가격을 보면 기가 막히죠. 1,000원짜리 기준 가격이 뭐 거의 1,700원까지 70% 정도 상승을 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말이죠. 그럼 투자자들이 당연히 흥분했겠죠. 펀드의 설정액을 보시게 되면 뭐 거의 이게 펀드 설정 초기부터 제가 가지고 와본 거니까 제로에서 2016년 정점, 6월 달쯤에 정점을 이룰 때가 3천억, 한 3,500억이 넘었으니까 거의 엄청난 돈이 한 이것도 마찬가지 1, 2년 사이에 유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준 가격이 70% 상승하고 나서 이 높은 수익률을 보고 야, 장기적으로 가겠구나라고 흥분할 때 들어오신 분들은 역설적으로 원금이 바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회복될 때까지 무려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 2019년도 말이었으니까 거의 4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지금 그 이상 수익을 좀 내고 계실 텐데 안타깝지만 기다린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설정액 차트를 보시더라도 초기에 1년 반 정도 하락할 때는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돈이 계속 들어오죠. 근데 계속 뭐 흔히 말하는 더블 딥처럼 보이는 이런 기술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뭐 쌍궁댕이, 더블딥 막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국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설정액이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3천억이 넘었던 설정액이 1,300억 정도밖에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리신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시장 전체를 봐도 좀 비슷한 현상일 수가 있어요. 나스닥 헬스케어 또는 MSCI사에서 발표하는 헬스케어 이제 인덱스 같은 케이스를 보시더라도 동일한 2015년도에 고성장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으신 이후로 2019년까지는 다 한 1년의 시차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4에서 5년 정도를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흥분할 때 투자하시지 말고요. 지금처럼 폭락하고 어렵고 힘든 시점에 오히려 용기 있게 투자에 나서는 분들, 그 용기가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좀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면 뭐 적립식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꾸준히 사 나가시면서 이 평균적인 단가를 좀 낮춰서 놔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헬스케어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 마지막 영상은 이게 이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한 필팩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필팩이라는 회사의 소개 영상입니다. 이걸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